자, 지금 오늘 아침에 PF 대출에 대해서 언론들이 막 전부 이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PF 대출이 115조 위험 노출액이 문제가 아니라 총 200조 원쯤 된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들이 다 200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0조 부동산 PF 내간 급한불 껐는데 땜질 처방 우려도.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문제인데 언제까지 만기 연장만 할 거냐? 정권사 쪽의 PF 연체율이 너무 위험한데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자, 오늘도 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금융기관들이 국내 정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정권사 PF 대출 현황을 보면 2022년 말에 대출 잔액이 4.5조로 연체율이 10.38%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권사의 33개 정권사의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 연체 대출 규모가 0.63. 그래서 자기 자본이 74조인데 부동산 PF 연체 대출이 약 5천억에 불과하다.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해만 봐도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 중에 정권사 대출 잔액이 4조 5천억으로 제일 적다. 그래서 금융사 중에 제일 적어서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또 상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정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10.38%로 1년 새 2.8배가 늘어났어요. 지금 PF 대출의 최대 리스크는 브릿지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사가 토지 매입비와 초기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돈으로 만기가 대부분 1, 2년이라. 그러니까 김만배가 박영수한테 빌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5억이라는 거하고 그리고 키넨 파트너스 등에서 빌린 한 400억쯤 되는 돈이 이게 브릿지론이에요. 그래서 브릿지론은 만기가 대부분 2년 이하고 사업 인허가를 받기 전에 투입이 되고 주로 정권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금융권에서 하는데 보험 PF는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건축비, 즉 땅 위에다가 이제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빌리는 건데 대체로 건설 기간인 3년이 만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1금융권에서 많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수치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자금시장 경색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곳이 정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지난해 말 있은 이후에 정권사의 PF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타 금융업에 비해 연체율 동안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사들의 지금 자기 자본 대비 대출 규모나 연체율이 높지 않다고 금감원은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권사들의 부동산 PF는 대출보다도 채무 보증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숨겨진 부분이 있다. 이걸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신평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6개 정권사의 부동산 금융은 52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지금 PF는 얼마 안 되죠. 한 2조나 될라나요? 1, 2조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이 부동산 대출 규모가 56조 3천억이라는 겁니까? 즉 26개 정권사의 부동산 금융 규모가 52조. 올해 만기 도래 금액 14조 중에 58%가 브릿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릿지론은 큰 범위의 PF가 맞는데 이 PF 안에 브릿지론을 갖다가 잘 넣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 만기가 도래한 브릿지론 상당 규모가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3개월, 6개월 등 만기 연장만 한다는 것은 브릿지론 대준 사업 현장에서 이제 PF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릿지론이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PF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나머지 숫자를 빼고 있는데 투자 위험도가 높은 토지 매입부터 본 PF 단계 이전까지의 브릿지론 자금 대출을 주도한 주체가 정권사로 이들은 금융의 형태로 PF에 참가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참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죠. 정권사의 PF 대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PF 대출 잔액이 129조 9천억으로 130조 원쯤 되고요. 자, 정권사의 대출 중에서 부실 대출이 많아서 몇몇 정권사의 연체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정권사들일수록 부동산이 PF나 PF에 잡히지 않는 대출 등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금융권 전체의 연쇄적 도미노식 위기로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와 경제 성장세 둔화, 부동산 시장 부진 여파에 따라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중소형 정권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감원은 특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조선일보에서도 강남에서도 사업 취소가 속출하며 PF 대출 중에서 브릿지론 21조가 부동산 내관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하며 강남 청담동의 루시아 청담 514 더 테라스 사업 평당 분양가 2억 원대로 유명한 프로젝트였는데 해당 부지가요 이제 그 유명한 이 고급 빌라를 짓지 않고 공매로 나왔어요. 공매마저도 부지가 3번 유찰되어서 2263억이던 최저 입찰가가 1650억으로 낮아졌어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이 필요한데 시행사는 이 부지 매입한다고 1520억을 브릿지론으로 조달했는데 사업 인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은행에서 본 PF를 받아서 브릿지론을 상환하려 했는데 부동산 시장 불안과 건축비 급등 때문에 은행이 본 PF를 해주지 않아 결국 이 사업이 실패하고 땅이 공매로 나오는데 만약 공매가 한 번 더 유찰되면 경매죠. 최저 입찰액이 1500m로 떨어져 브릿지론에 참가했던 금융회사들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그 땅값으로 빌려준 브릿지론 액수만큼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기만 연장하는 브릿지론이 곳곳에 너무 많고 부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브릿지론발 부동산 대출 내관이 터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그런데도 이 금감원은 이런 거는 다 모른 척하면서 공식적인 PF 대출 규모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아주 미세한 규모라는 그런 판에 박힌 소리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IMF가 한국의 PF 대출을 지적했는데 현장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서울 강남의 검사라기 땅마저 공매로 나오고 있고 시행사들이 인허가를 연기하는 등 곳곳에서 PF 지금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약 1년 전 부동산 호황 건물에 받은 피해 브릿지론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1년이 지나 다가오는데 공매로 나오는 땅들이 수도 없이 많아질 거다. 자, 그래서 지금 공매해서 낙찰받는 가격이 원래 땅값의 절반 수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고급주택 개발하겠다고 김만배도 나섰던 용산 한남동 그랜드 하얏
주차장 부지도 지금까지 6차례 공매에 붙였는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서울 고급주택가 평창동에도 30가구 규모 아파트가 진행 중인데 더 진행되지 못하고 땅이 공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과 이 부자 주택가에서 땅이 공매로 나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서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파놓은 시행사들도 더 손실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 본 사업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끝나기보다는 땅이라도 팔고 빚잔치 하는 게 낫다라고 지금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금 브릿지론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고 있는데, 한신평에 따르면 국내 정권 캐피탈 저축은행 61곳에 PF를 분석한 결과 브릿지론 대출 잔액이 21조, 26개 정권사 브릿지론 잔액이 9조 1천억 가운데 90%가 올해 만기에 돌아오고, 26개 캐피탈사 브릿지론 9조 중에 올해 만기가 88%. 그래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브릿지론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데, 자, 3번 이상 연장되면 폭탄이 되어서 터진다는 거예요. 자, 저축은행 사태가 2011년에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부동산 브릿지론이 옛날에는 저축은행에서 다 했는데 거기에 막히니 정권사로 몰려서 PF 대출에 늪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PF 대출의 개발 이익을 노리는 시행사와 높은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정권사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벌어졌던 이것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자, 다 문제라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PF 대출 잔액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브릿지론이 포함되면 숨겨진 PF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빼고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부가 자꾸요, 그냥 피해 규모를 축소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런다고 터질 게 안 터집니까? 정신 좀 차립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